그 증인께서 해병 특검에서 조사받으셨던 조서를 저희 내란 특검에서 이제 압수를 하면서 지금 확인하게 됐습니다. 예, 증인께서 죄송합니다. 증거 목록 순번 651번 262쪽 1회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증인께서 2025년 9월 22일 해병 특검에서 피의자로 조사 받으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사실대로 진술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 조서 열람하신 후에 직접 서명 날인하신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증거 목록 순번 652번 362쪽 2회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예, 증거 순번 652번 362쪽 2회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예, 증인께서 2025년 9월 26일 해병 특검에서 두 번째로 피의자 조사 받으신 적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증인 그때도 조사 받으실 때 사실대로 진술하셨습니까? 네, 기억이 허용하는 한 제 기억대로 진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해당 조서 열람하시면서 본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서명 날인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증거 순번 656번 425쪽 3회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증인 2025년 10월 23일 해병특검에 출석하셔가지고 피의자로 조사 받으셨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특검 조사 때 사실대로 진술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증인 해당 조서 열람하시고 내용 확인하신 후에 직접 서명 날인하신 조서 맞지요? 맞습니다. 예. 예, 사항입니다. 증인은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하시고 2018년 9월경까지 검사로 재직하셨었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변호사로 재직하시다가 2022년 5월경부터 2024년 5월경까지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근무하신 사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께서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직기강 비서관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증인께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근무하시는 동안 민정수석실은 폐지돼서 없었던 상황이죠. 맞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의 구체적 업무가 뭔지 좀 간략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사검증, 그리고 공직윤리 및 공직감찰, 그리고 대통령실 그 내부에 대한 그 감찰 업무, 그리고 반부패 정책 업무,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관리 등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규정에 자세히 적혀 있을 것으로 합니다. 예, 그 증거 순번 110번 1561쪽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중 민정수석 비서관실 부분 제시하겠습니다. 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게 이건 맞죠? 예. 여기 나와 있는 업무 내용이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 업무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근무할 때는 민정수석 비서관실이 예, 그렇죠. 이게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을 때 근데 그 당시의 규정이 저게 맞습니까? 지금 이게 개정이 여러 번 되는데 저희가 입수한 게 증인께서 계실 때 거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근무할 때 규정을 보고 말씀드려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8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기가 안 맞습니다. 9항입니다. 증인이 근무하실 당시에 공직기강 비서관실 소속 직원은 몇 명 정도였습니까? 구체적으로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20여 명 내외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업무와 관련해서 증인께서 이제 해병특검에서 진술을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좀 길어가지고 제가 좀 요약해서 여쭤볼 건데요. 맞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예.
공직기강 비서관실 업무와 관련하여 이제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로 주로 인사검증과 감찰 업무를 실시하였다. 인사검증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이고, 감찰 업무는 대통령실 내부 감찰과 행정 각 부처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는 것이다. 소속 행정관들이 주로 각 부처의 감찰과 감사과 등에서 비리 첩보를 받아와서 감찰을 했다.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비리 첩보를 주는 경우도 있었다. 장 차관,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복무평가를 연 1회 진행하였는데, 경찰, 감사원,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복무평가한 사항을 취합해서 대통령께 보고했다. 대통령실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해당 여부를 점검했다. 부정부패 실태 파악 업무를 1년에 2회 실시했는데, 각 부처의 감찰과로 출장을 가서 감찰 업무를 점검했다. 대통령 주변 인사에 대한 관리 업무도 하였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이러한 업무 수행한 건 맞습니까? 네, 요약하자면 그런 업무를 수행한 것이 맞습니다. 증거 순번 656번 12항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여쭤본 내용이라서 12항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항입니다. 증거 목록 순번 42번 907쪽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보도자료 제시하겠습니다. 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업무 개시하면서 법무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증인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6월 7일에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하면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 담당하기로 한 사실 알고 있으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무렵 있었던 다수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언론 보도를 저희가 지금 제시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수의 언론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서 언론이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을 위장해 국민의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였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인사검증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하여 대통령실은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법무부와 경찰 등이 검증을 담당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다수 언론이 확인됩니다. 증인께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폐지하고 인사정보관리단 신설한 이유가 그 언론 보도와 같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십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는 다소 다른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 주십시오. 종래에는 민정수석실에서 그 인사검증 업무를 이제 독자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 견제와 균형이 좀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차 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진행하고, 그 결과 바탕으로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2차 검증에서 최종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투명성 강화에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보도자료 내용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증인?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인사정보관리단이 창설되는 게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보도자료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증인 여기 보도자료 중에 하단 보시면은 인사정보관리단의 초대 단장을 맡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 업무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뭐 이런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보도자료 내용 같이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과천 법무부 청사가 아니라 별도 공간에 마련하고, 법무부 장관도 인사정보관리단으로부터 인사검증 결과 따로 보고받지 않기로 한 사실 알고 있으세요? 그 전제되는 부분이 예. 공정성이라기보다 당시에 법무부가 예. 인사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법무부가 검찰을 지휘하기 때문에 예. 각종 수사와 관련된 정보까지 그 혼재되어서 인권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인사정보관리단이 수집하는 업무와 법무부 타 부서, 특히 뭐 검찰 쪽에 그 관련 업무를 하는 그 부서와는 그 벽을 치기 위해서 예. 그런 취지로 별도 사무실을 두고
그 정보를 차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항입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 서원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수위 시기에 인사검증팀에서 근무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2022년 6월 7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되면서 인수위 시기에 인사검증팀에 있던 인원 25명 중에 15명 정도는 인사정보관리단으로 가고 10명 정도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잔류했다라고 증언하는데 이 부분 알고 있으십니까? 제가 정확한 인원은 기억나지 않지만 저희 첫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들 중에 다수가 인수위 시절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직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거 목록 순번 671번 680쪽 대통령 비서실 시행 공문서 제시하겠습니다. 이 공문서 증인께서 직접 이제 정결 처리하셨던데요. 2022년 6월 7일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됨에 따라서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공직기강 비서실은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법무부 장관에게 향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 요청할 것이니 업무에 협조해달라라는 취지로 공문 시행한 사실 알고 있으시죠? 제가 이 공문을 시행했는지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런 공문이 존재하니까 제가 결재한 게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2022년 6월 7일부터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한 인사검증, 자료 수집이요. 자료 수집을 통한 인사검증은 인사정보관리단이 담당하고 공직기강 비서실은 그 결과를 인사정보관리단으로부터 받아서 최종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업무 분장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도 자료 수집의 어떤 기능을 없앤 것은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온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도 추가 정보를 요구하거나 예.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하긴 한 다음에 하는 일은 자격 여부 판단하는 업무 맞습니까? 자격 여부라기보다 예. 좀 말이 길어지겠습니다만 저희 괜찮습니다. 판단은 문제 없음, 다소 부담, 그다음에 부적격. 예. 그리고 이런 네 가지 종류를 두고 그 판단을 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자격 여부 이제 네. 적격 여부라고 지금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이라고 할까요? 적격 여부에 대한 부적격이라는 것은 예. 법률상 이 임명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냈고 예. 문제 없음, 부담, 다소 부담은 저희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했냐면 이 대상자를 임명할 경우에 어떤 정무적 부담이 발생할 것인가, 그것이 또 인사가 주는 공직사에 대한 메시지가 어떨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의견을 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2년 6월 7일 이 당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라는 규정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원은 20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인 혹시 아시나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장 박행렬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인사정보관리단은 23명에서 24명 정도로 1개의 지원팀, 4개의 검증팀으로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증인 이러한 내용 알고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인원은 모르지만 지원팀도 있고 검증팀이 나뉘어 있었던 건 정도는 기억합니다.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인원이 있는지는 잘 모르시고요. 예. 증인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하고 관련해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2022년에 약 4억 200만 원, 2023년에 약 1억 6천만 원, 2024년에 약 4억 800만 원, 2025년에는 이제 약 830만 원 등 인사정보관리단이 존치 않은 기간 동안 약 9억 7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배정된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그 구체적인 예산 액수는 알지 못합니다. 증거 목록 순번 5번 서원식의 1회 진술 조서 중 335쪽 중단부터 336쪽 제시하겠습니다.